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동적 블록, 그 중에서도 미리 세팅되어 있는 파라미터대로 이렇게 리스트를 표시하는 이런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설명하기 전에 이 기능은 끝까지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미리 정해져 있는 파라미터대로 파라미터들을 바꿔서 형태를 바꾸는 건데, 이것보다는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었던 가시성을 조절하는 게 더 좋아요. 가시성을 조절하기 전에 하나하나 다 블록으로 만들어 놓고 가시성을 조절을 하는 게 수량 산출할 때도 편해서 이걸로 만드는 것보다는 가시성을 조절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어쨌든 기능을 알아두면 좋긴 하니까 설명은 계속 해볼게요. 자, 저렇게 파라미터를 미리 세팅되어 있는 값으로 바꿔가면서 조절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특성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걸 사용을 할 때에는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파라미터별로 단계별로 이런 팝업 메뉴를 사용해서 바꿀 수도 있고요. 특성 테이블이라는 버튼을 사용을 해서 미리 세팅되어 있는 값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뭘 쓰든 크게 상관은 없긴 한데 인터페이스가 보시다시피 불편합니다. 단계별로 넘어가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기엔 익숙하지도 않고 사용하기 조금 번거로운 부분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특성 테이블, 독립된 창을 갖고 사용하는 건 언제나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저게 불편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동적 블록의 파라미터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기하학적 구속조건, 치수 구속조건, 컨스트레인트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 구속 조건들을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더 정교하게 원하는 것들을 내 맘대로 변경해 가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터페이스가 불편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방법인데 리스트로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룩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구속 조건을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적 블록의 파라미터와 액션, 동작들로만 구성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인터페이스가 보시다시피 편하잖아요. 인터페이스가 편하다는 장점도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걸 설명하려면 파라메트릭 구속 조건에 대해서 마스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뒤로 위로 놓고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룩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 도면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동적 블록을 만들 거니까 블록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비어있는 블록, 이름은 테스트라고 해서 아무거나 만들어 볼게요. 블록 편집기에서 열기에 체크를 해놓고 그냥 확인 버튼을 누르면 객체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계속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삽입점을 대충 클릭을 하면 비어있는 블록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사각형을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0,0에서부터 300,300까지 정사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뭔가 형태를 제어하는 파라미터를 집어넣어야겠죠? 예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매개 변수, 선형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서 가로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로를 제어할게요. 앞의 영상에서는 복잡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파라미터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지금부터 만들 동적 블록에는 적게는 3개, 많게는 10개 넘는 파라미터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넣을 때 이게 뭔지 이름을 정확하게 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리 1, 거리 2, 거리 3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해버리면 뭐가 뭔지 나중에 알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가로라고 이름을 정해주고요. 그 다음 이 친구는 세로라고 이름을 정해줄게요. 세로. 자, 이름을 이렇게 가급적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파라미터를 넣을 때에 이름을 바꿔서 집어넣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불편하잖아요. 귀찮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집어넣어 놓고 특성창에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매개 변수를 집어넣었으면 동작을 집어넣어 줘야겠죠. 크기를 바꾸려면 신축 기능을 사용을 해서 오른쪽을 기준으로 요만큼 중에 사각형 하나만 크기를 바꿔주면 될 겁니다. 세로도 마찬가지로 위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 중에 사각형 하나만 바꾸도록 동작, 액션을 집어넣어주면 0,0은 그대로 있고 오른쪽으로 크기가 변하고 위쪽으로 크기가 변하는 사각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최대값, 최소값도 넣어주고 거리 유형도 리스트나 증분값으로 넣어주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만들어 놓으면 크기가 변하는 사각형은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값을 미리 세팅된 걸 집어넣어야겠죠. 그런 파라미터는 찾기라는 파라미터예요. 한글로는 찾기고 영어로는 룩업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번역이 동적 블록에서는 어색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름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자, 찾기를 집어넣겠습니다.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가시성을 넣었을 때처럼 요 위치가 나중에 바꿔가면서 클릭할 그립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급적 사용자가 편하게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집어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매개 변수 집어넣었으면 이제 동작을 집어넣어야겠죠? 동작에도 마찬가지로 찾기, 룩업이라는 거예요. 요걸 넣어주면 바로 특성 찾기 테이블이라는 이런 친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번역 잘못된 게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건 입력 특성이 아니라 특성을 입력하는 창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찾기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 원래 lookup properties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클릭해서 사용할 이름을 정해주는 칸이 되겠습니다. 왼쪽에서 특성을 정하고 그 특성이 오른쪽에 있는 이름으로 화면에 표시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특성을 먼저 집어넣어 줘야겠죠? 특성 추가 버튼을 누르면 매개 변수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사용할 것만 클릭해서 집어넣으면 되는데 가로랑 세로 둘 다 써야겠죠? 확인 버튼 누르면 왼쪽에 셀이 가로랑 세로로 나눠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가로랑 세로 우리가 베리에이션을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저는 가로도 3, 4, 500으로 바뀌고 세로도 3, 4, 500으로 바뀌도록 셀을 짤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가 300, 300, 300 있어야 되겠고 400, 400, 400도 있어야 되겠고 500, 500, 500도 있어야겠죠? 500 이렇게 집어넣고 세로 값은 300, 400, 500, 300, 400, 500, 300, 400, 500 쭉 바뀌도록 정해두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용하고 싶은 파라미터의 프리셋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설정들은 끝난 거예요. 이게 화면에 어떻게 표시될 것인지 알아보기 쉽게끔 이름을 정해주면 됩니다. 300 곱하기 300으로 해도 좋고요. 3-4로 해도 좋고요. 3-5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해줘도 좋고요. 이 이름은 쓰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끔 편한 걸로 정해주시면 되는데 넘버링 되어 있는 부품의 이름이라든지 그런 걸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전 그냥 귀찮으니까 43, 44, 45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집어넣을게요. 53, 54, 5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누르면 만드는 건 끝난 건데 이름을 제가 바꿔주지 않아서 찾기 1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 그대로 해서 어디에 표시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블록을 저장하고 모형 공간으로 넘어오면 블록은 그대로 있죠. 그리고 넣었던 파라미터 3개가 다 표시됩니다.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룩업을 바꿀 수 있는 찾기라는 룩업을 바꿀 수 있는 게 나오고요. 요걸 선택을 해보면 왼쪽에 특성 창에도 가로, 세로, 찾기 1이라는 게 요게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름은 가급적 알아보기 쉽게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했듯이 그립을 사용해서 바꿀 수도 있고 여기에서 미리 정해둔 프리셋으로 크기를 한 번에 바꿀 수도 있어요. 자, 4, 5로 해놓으면 가로 길이가 400, 세로 길이가 500으로 바뀌어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구성됩니다. 자, 거리를 한번 재보자면 400이고요. 500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선택지가 생겨요. 어떤 거냐 하면 내가 프리셋으로 정해 놓은 것만 사용하게 만들 거냐 아니면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만들 거냐 요 선택지가 생깁니다. 그냥 요 상태로 저장을 하면 이렇게도 바꿨을 수 있고 이렇게도 바꿨을 수 있는 블록을 만든 건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세팅해 놓은 것들 중에서만 골라 쓸 수 있도록 블록을 한번 재구성을 해볼게요. 조금 수정을 해보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요 그립이 화면에 표시되는 게 문제인 거죠. 요 그립만 살펴보자면 그립은 위와 아래 두 개가 표시되고 있어요. 초기 세팅 값은 둘 다 표시되는 게 초기 세팅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그립을 보면 노란색 느낌표가 나오고 있어요. 이 노란색 느낌표가 나오는 건 데이터가 다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았냐? 동작, 액션이 들어오지 않은 거죠. 위에는 신축이라는 액션을 넣어줬는데 밑에는 아무것도 안 넣어줬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다 구성이 안 됐으니까 노란색 느낌표가 경고 메시지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립은 둘 다 표시되게 설정을 해놨는데 블록 편집기를 벗어나면 아래쪽에 있는 그립이 표시되지 않는 이유도 데이터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그립을 쓰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립이 표시 안 되게 만들어주면 되죠. 어떻게 하느냐? 특성창을 보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그립의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개 다 활성화가 돼 있어서 위와 아래 둘 다 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한 개로 줄여주면 시작점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아래쪽을 제외하고 위에만 표시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0으로 바꾸게 되면 사용자가 클릭해서 바꿀 수 없게 됩니다. 자, 진짜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블록 테스트로 넘어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자면 블록을 선택했을 때에 세로에 대한 것만 그립을 0으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립이 없어요. 근데 가로에 대한 건 수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립이 있는 거죠. 이렇게 바꿔도 되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그립은 없는데 특성창에는 세로가 표시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립이 없는데 직접 입력해서 바꿀 수는 있다는 거죠. 찾기에서 프리셋으로만 사용하게 만들려면 여기 특성 창에 있는 것도 꺼줘야 될 텐데 그것도 선택을 해보면 특성 창에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특성 표시라는 이 항목을 아니오로 바꾸게 되면 이 파라미터를 수정할 수가 없게 돼요. 자, 블록을 다시 선택을 해보면 그립도 없죠? 그 다음에 세로라는 항목도 특성 창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동적 블록이긴 한데 그립으로도 수정 안 되고 특성 창에서도 수정을 못하게 되면 찾기, 룩업에 집어넣은 걸로만 바꿔가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로라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립 끄고 특성 표시에 아니오로 저장을 하게 되면 둘 다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요 리스트에서 골라서 쓸 수밖에 없게 돼요. 요렇게 골라가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요 찾기 1이라는 거 보기 싫으니까 요것도 알아보기 쉽게끔 규격이라는 친구로 바꿔줄게요. 이름을 규격. 요렇게 하면 품번으로 하던가 품명으로 하든가 사용하는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바꿔주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요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면 그냥 사각형이 크기가 바뀌는데 그립을 사용한다거나 특성창을 사용해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져 있는 크기 중에서 골라 쓸 수 있게 블록을 만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각형이 아니라 다른 형태를 추가로 집어넣어 볼게요. 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150인 원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원의 크기를 조절을 하려면 여기에도 파라미터를 넣어줘야겠죠? 매개 변수 중에서 반지름은 없어요. 반지름을 수정하고 싶다면 선형 매개 변수, 길이를 측정하는 선형 매개 변수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형 매개 변수를 하나 집어넣어 주고요. 거리 1이 아니라 반지름이라고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파라미터를 넣었으니까 이제 동작을 넣어줘야 되는데 동작에도 반지름이라는 말은 없어요. 대신 축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축척이라는 게 개념이 크기 조절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원래 스케일이라는 기능은 객체를 선택을 해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비율로 정하게 되잖아요. 1배, 2배, 3배, 50배, 100배 이렇게 비율로 정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블록 제작 팔레트에서의 축척은 비율로 정하는 게 아니라요. 이 매개 변수의 크기로 객체를 수정하는 거예요. 배율로 정하는 게 아니라 치수만큼 수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파라미터가 길이니까요. 배율이 아니라 길이가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 길이를 제어해서 전체 크기를 수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축척을 집어넣었는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냥 사용을 하면 특성도 표시되고 그립도 두 개 다 표시돼서 드래그로 수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바꿔줄게요. 만약 그립으로 수정하는 거 냅두고 싶다 그러면 이거 그냥 냅두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한 다음에 이걸 또 여기다가 규격에다가 넣어줘야겠죠. 근데 사각형이 보이고 원도 보이는 형태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사각형일 땐 사각형만 보이고 원일 땐 원만 보이고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두 개를 그린 거니까 가시성을 추가해 줘야 돼요. 자, 가시성을 추가해 주는데 요것도 이름을 바꿔주시는 게 좋기는 한데 어차피 눈에 안 보이게 할 거니까 그냥 이름 그대로 둘게요. 대신 그립은 0으로 바꾸고 특성 표시도 아니오로 바꿔서 특성창이나 그립으로 수정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바꿨으면 가시성 상태를 만들어 줘야겠죠? 자, 새로 만들기 렉탱글이라는 친구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서클이라는 걸로 이렇게 가시성 상태를 두 개로 조절을 할게요. 그 다음 렉탱글이라는 거에서는 원은 안 보였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두 개 가려주고요. 그 다음에 서클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세 개가 눈에 안 보이면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가시성에 대한 매개 변수 파라미터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 반지름 파라미터까지 집어넣어 줬어요. 그러면 이 규격에서 만든 테이블을 수정할 차례입니다. 요거 수정할 때에는 선택한 다음에 찾기 테이블 요 버튼을 눌러서 테이블을 호출을 해도 되고요. 그냥 요 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찾기 테이블 표시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에서 입력 특성 쪽에 반지름과 가시성을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셀이 늘어났죠? 자, 여기에서 모든 제목 최대화. 자, 이것도 왜 최대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번역을 이따구로 해놨어요. 자, 요렇게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만들고 싶은 세팅 값을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자, 반지름이 150인 거랑 300인 거랑 450인 거랑
이렇게 3개를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시성을 집어넣어 줄 차례인데, 사각형이 보일 때는 rectangle, 여기서 R만, 키워드의 맨 앞에 것만 눌려도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CCC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누르면 안 됩니다. 인풋 테이블에서는 비어있는 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값이든 0이더라도 직접 입력을 다 해줘야 됩니다. 물론 렉탱글이랑 가시성에서는 원의 반지름이 어차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얘가 0이 되든 100이 되든 1000이 되든 만이 되든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안 보이니까. 크게 상관없는데 일단 숫자가 뭔가 들어가 있기는 해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비어있는 상태로는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름도 그럴싸하게 R150, R300, R450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넣었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누르면 내가 만들고 싶은 세팅은 다 만든 거예요. 자, 블록 테스트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블록이 이렇게 있는데 선택을 해보면 역삼각형 그림만 나오고 크기, 반지름 조절하는 그림은 없죠. 특성 창에서도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없어요. 그죠? 규격만 바꿔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딱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테스트 블록을 닫고 블록 편집기도 닫아서 모형 쪽으로 넘어가서 진짜 한번 잘 넣었는지 써볼게요. 인서트에서 테스트 블록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잘 들어오네요. 잘 들어오는데 선택을 한번 해보면 규격이 사용자예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 중에서 쓰고 싶은 건데 규격이 사용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 만들 때 조금 실수를 했다는 뜻이죠. 자, 어떤 부분을 실수를 했나 한번 살펴보자면 이게 왜 저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블록의 지금 형태는 서클이라는 가시성이 활성화되어 있고 반지름은 150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사각형은 300 곱하기 300인 상태예요. 이 상태가 테이블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살펴보자면 가시성이 서클인 것 중에 반지름이 150인 건 한 개밖에 없죠. 거기에서 가로와 세로는 0과 1이에요. 300과 300이 블록의 기본 형태죠. 지금 정의되어 있는, 지금 제가 그려놓은 게 그 형태가 이 테이블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라고 표시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커스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형을 바꾸는 방법, 그리고 특성을 바꾸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기본형은 원에 150인 상태죠. 그러니까 요걸 300으로 수정을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진짜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저장을 해보면 블록을 처음 넣었을 때 선택해보면 R150으로 기본 규격이 표시돼요. R150으로. 이렇게 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제가 만들고 싶은 건 사각형을 기본형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기본 형태를 바꿔주면 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가시성 상태의 순서를 바꿔주면 됩니다. 위에 있는 게 기본값이거든요. 렉탱글이 위로 가도록 만들면 기본 형태가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대로 놓고 그냥 저장을 해도 되지만 지금 형태도 규격 테이블엔 없습니다. 가시성이 렉탱글인 상태에서 300 곱하기 300인데 반지름이 0으로 돼 있는데 얘는 150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그냥 써봤자 사용자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반지름은 150으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닫아놓고 저장을 하면 앞에서까지는 원이 기본 형태였는데 지금 넣어보면 사각형이 기본 형태가 되고 선택을 해보면 300 곱하기 300 제가 선택했던 규격이 기초가 됩니다. 기능은 그대로 실현되고요. 뭐 다른 게 없죠. 자, 이렇게 파라미터에 프리셋을 집어넣고 그 프리셋으로 형태를 제어하는 룩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영어로는 룩업, 한글로는 찾기라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이렇게 파라미터가 여러 개면 유사 선택으로 한 번에 선택을 했을 때에 블록 이름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수량 산출이 어려워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설명했던 가시성 조절로 동적 블록을 만드시는 게 파라미터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쓰기도 좋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룩업을 사용을 하는
동적 블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걸 설명하면서 축적 기능도 설명을 했었고, 파라미터의 그립이 화면에 표시되거나 아니면 특성에 표시되는 걸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하느라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혹은 궁금한 게 있다, 그런 분들은 늘 그렇듯이 메일이나 블로그나 댓글로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장을 드린다거나 추가 영상을 만든다거나 이런 걸 진행을 할 거고요. 이번 영상 재미없을 텐데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번에 좀 더 쓸만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재미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